네, 안녕하세요. 한국 퀘스토의 강성우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1년 첫 번째 웨비나로 반도체 제조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이라는 주제 아래서 아이오링크를 통한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및 파라미터 원격 조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올해 세미콘 코리아 2021과 연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토픽을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웨비나로 진행하는 것처럼 세미콘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전시회는 하지 않고 버추얼로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고객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은데 올해 페스트에서도 오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웨비나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직면한 반도체 생산 공정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공정이든 어떠한 산업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률을 줄여서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니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웨이퍼가 고장난 상태거나 아니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공정을 갖춘 다음에 마지막에서야 그 불량이 발생됐다고 하면 실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공정에서 들어갔던 비용들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량을 줄여서 최대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셋업 및 설비가 고장 시에 다운타임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이는 곧 설비의 가동률과 연결이 되고 설비의 가동률은 생산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가의 설비, 정밀한 공정을 진행하는 산업군이다 보니 빠르고 신뢰성 있고 유연한 솔루션을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들을 원하는 니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던 매뉴얼 작업들의 자동화에 대한 니즈 또한 있고요. 지금까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5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지난 웨비나 때 소개했던 고객이 줄이고 싶어하는 비용 중에 숨어있는 비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숨어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어있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퀘스토의 제품이 반도체 공정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동영상은 웨이퍼를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퀘스트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동영상이었고요. 이 과정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비싼 웨이퍼를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에 대한 과제가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가 손상이 되거나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드럽고 안전한 웨이퍼 운송, 그리고 각각의 공정 프로세스별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페스토의 밸브 터미널인 VTOC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디어 밸브의 파일럿 제어하기 위한 밸브였고요. 이 VQC 밸브는 IO 링크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동영상에선 나오진 않았는데 이 웨이퍼 챔버나 아니면은 이제 풉에 일정한 압력으로 기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압력 센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력 센서 같은 경우도 페스트의 제품은 SPAN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역시 IO 링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웨이퍼 핸들링 말고도 후공정으로 가게 되면 이 웨이퍼를 소잉해가지고 작은 칩으로 만들어서 이 각각의 칩을 핸들링하는 공정이 있는데 이 각각의 작은 칩을 핸들링할 때 이 칩을 집을 때 일정한 압력으로 픽앤플레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이 일정한 압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압력 센서인 SPAN이 있고요. 역시 아이오링크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공정 챔버 내에 온도 제어를 하는 유량 센서와 앵글시트 밸브가 있습니다. 예, 쿨런트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앵글시트 밸브인 VZXA와 유량 센서 SFAW가 있습니다. 역시 이 SFAW 역시 IO 링크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공정 챔버의 도어의 오픈 클로즈나 아니면은 그 챔버 내에 있는 웨이퍼의 업 다운을 할 때 뭔가 부드러운 소프트 스타트, 소프트 스탑의 기능을 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페스토의 피에조 소자를 활용한 공합 솔루션이 VEAP, 그리고 전동 솔루션을 사용한 모터 드라이브 일체형 전동 액추에이터인 EPCS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긴 한데 이 문을 닫고 열 때 충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마찰이라던가 이격이 발생하게 되면 분진이나 파티클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웨이퍼의 품질과도 영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EPC-S 역시 IO 링크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사용되는 걸 보셨는데 이 여러 가지 센서와 필드 디바이스들에 대한 파라미터 설정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 및 에러가 났을 때 빨리 인식하는 것에 대한 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설비의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화두인 예지 보전, 그리고 생산 이력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할 것인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다운타임을 단축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죠. 이 네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IO 링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각각의 패스토 제품들이 모두 IO 링크를 대응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IO 링크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데 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오링크는 센서 및 액추에이터들의 통신을 위한 국제 표준의 IO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IO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제어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거나 아날로그 신호로 제어를 했었는데 아이오링크는 이를 통합한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오링크 디바이스는 고유의 IODD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고유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PAC나 상위 제어기 PC와 데이터를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조작과 파라미터의 입력 저장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센서 레벨에서의 간편한 진단, 현재 상태값,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모아서 예방 보전, 예지 보전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디바이스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상위 제어기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압력 센서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압력 센서를 꼈을 때 기존에는 새로운 압력 센서의 파라미터 세팅을 다시 해줬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이오 링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고장난 센서를 떼고 새로운 센서를 부착했을 때 상위 PLC에서 기존의 파라미터를 덮어 씌워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핫스왑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디바이스 교체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링크는 오픈 컨소시엄으로서 페스토의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회원사들의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 같은 경우는 배선과 설치가 우선 간단해집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배선 따로, 아날로그 배선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신호를 IO 링크로 대체함으로써 한 종류의 케이블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을
PLC나 상위 제어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라미터들을 펑션 모듈로서 파라미터를 읽고 쓰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상태 진단. 기존에는 이런 최하위단의 필드 레벨의 센서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압력 센서가 끊어졌을 때 압력 센서가 어느 순간 신호가 안 올라서 가보면 끊어져 있거나 단선이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했었는데 아이오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현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셌을 때 바로바로 마스터에 데이터를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이오링크가 가끔은 생소하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는 제어기랑 어떻게 호환되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아이오링크는 PLC의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PLC가 사용하는 이 필드버스, 이더캣을 사용하는지, 이더넷 IP를 사용하는지, 프로피넷을 사용하는지, CC링크 I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디바이스를 맞춰 썼어야 되는데 아이오링크는 필드 네트워크의 하위에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오링크를 지원하는 이더캣 마스터, 아이오링크를 지원하는 이더넷 IP 마스터, 아이오링크를 지원하는 프로피넷 마스터, 각각의 마스터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원하는 사용하는 필드 네트워크에 맞춰가지고 아이오링크 마스터를 선정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관련 영상은 제가 그 데모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X API를 실제 데모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웹비주 형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CPX API에 적용되어 있는 코데시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웹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웹비주를 통해 가지고 전체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스테이터스 각각의 모듈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오링크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징 자체가 센서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 아이오링크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단선이 된다거나 커넥터가 끊어진 경우에는 알람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4개 포트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하드웨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제가 4번 포트인 SMS 시리즈의 커넥터를 임의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임의로 끊으면 이쪽에서 보시면 빨간불이 켜지면서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PLC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센서가 끊어졌구나 라는 것을 PLC나 아니면 HMI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연결을 다시 해주게 되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연결이 원활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오링크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압력 센서가 2개가 아이오링크 디바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2개를 했는지는 이후에 좀 보여드릴 거고, 아이오링크를 통해서 압력 센서를 연결하게 되면 장점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이 실시간 압력 값과 특정 위치에서의 출력. 기존에는 이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로 받았고, 기존에 이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받았던 것들을 아이오링크에서는 하나의 케이블, 하나의 신호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셋 포지션을 하한치를 0.5바로 설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상한치를 1.5바로 설정해 놨을 때 두 값 다 이제 비껴 놨으니까 지금 둘 다 빨간색이 뜬 거거든요. 근데 얘를 실린더를 움직여 보면 이쪽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겠어요? 디스플레이 보면 실제 값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0.5와 1.5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뭔가 디지털 출력 내주시는 거, 초록색 버튼으로 내주시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데이터 올라가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으로 제가 실린더를 움직이기 때문에 압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값이 변하는 것과 특정 위치에서의 출력을 내보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압력 센서를 제가 2개를 해놨냐면, 이 파라미터 세팅하는 장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한치와 하한치를 기존에는 설정하려고 하면 센서에 부착된 이 버튼들을 눌러서 지금까지 설정을 하셨었는데, 이 센서가 한 설비나 라인에 예를 들어서 소수가 연결되어 있다고, 소량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금방 세팅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멀리 있는 뭐 센서와 센서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은 세팅해야 되는 센서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에 대한 공수, 이런 시간적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거든요. 아이오닉을 사용하게 되면 이 상하치 한치를 이렇게 HMI를 통해 가지고 PLC를 통해서 통신으로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한치가 1.5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6바로 입력을 하고 데이터 샌드를 누르게 되면 현재 1.5바로 설정된 값이 6바로 바뀐 거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파라미터 접근을 통해 가지고 압력 센서의 파라미터를 사람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PLC나 아니면 HMI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이 똑같은 파라미터를 복사하고 싶은 센서가 여러 가지다 라고 하면 기존에는 손으로 일일이 다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센서의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번에는 6바가 설정되어 있고 2번에는 1.5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 카피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바가 6바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이오링크, 지금까지 압력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아이오링크 디바이스인 이 포지션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포지션 트랜스미터는 저희 SDAT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스케일 현재 0mm에서 50mm까지의 범위를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쪽 실린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린더를 끝까지 다 후진으로 밀게 되면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0mm로 되는 거 볼 거고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 심들 살살 움직이면 앞으로 전진을 하면 이렇게 값이 변화해서 올라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까지 오게 되면 50mm 스트로크 다 썼으니까 50mm라고 하는 값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SDAT의 또 하나의 이제 기능 중에 여기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특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신호를 내주는 파라미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8mm에서 11mm 사이에 있을 때는 이쪽 신호를 켜주고 12mm에서 16mm 있을 때는 이쪽 신호를 켜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의로 위치를 24mm로 하게 되면 이 22mm와 26mm라고 되어 있는 쪽에 신호를 켜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불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제 압력 센서의 파라미터 바꿨던 것처럼 지금 이쪽 이 각각의 파라미터도 사용자가 실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뭐 PLC든 HMI든 쉽게 바꿀 수가 있어서 이런 기능을 아이오링크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아이오링크 디바이스인 SMS 시리즈인 EPC-E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PC-E는 SMS 시리즈 중에서 이 박형 실린더형 전동 솔루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숏 스트로크, 짧은 스트로크에서의 실린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SMS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이랑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SMS 제품이 구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오링크를 통해서 전진 신호와 그리고 후진 신호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에 대해서 현재 전진 상태인지 후진 상태인지에 대해서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오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 커넥터 풀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태의 연결 상태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현재의 위치 포지션, 그 다음에 스피드, 포스, 이 모터의 온도 등 다양한 이런 토탈 사이클 타임, 그 다음에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즘 최근에 고객사들이 관심 있어하는 예방보전이나 예지보전 쪽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오링크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덮어 씌우고 읽고 쓰고 그다음에 카피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동영상에 하나 안 나온 부분이 알람이 떴을 때 그 알람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동영상으로 못 보여드렸는데 이는 이 표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센서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알람만을 내보냈다고 하면 그 알람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떤 알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과 공수가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오링크를 쓰시게 되면 어떠한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샜을 때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진단을 포함한 알람을 관리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의 센서가 어떠한 알람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설비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페스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이오링크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IP20 타입의 아이오링크 마스터, IP6567 타입의 리모트 IO,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오링크 센서들, 압력 센서, 유량 센서, 위치 감지 센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례압력 제어 밸브, 일정한 압력으로 출력을 하기에 사용되는 비례압력 제어도 저희는 아이오링크 제품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진공 발생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렉트릭 디바이스들도 아이오링크로 준비하고 있는데, 일렉트릭 그리퍼나 그다음에 일렉트릭 액추에이터 아이오링크 제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 터미널 역시도 아이오링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링크 밸브 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밸브 터미널에서 최대 24형까지 봉합 밸브를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오링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통신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페스토뿐만 아니라 130개 이상의 회원사에서 약 3,500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스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FA 기기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아이오링크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서 관련 디바이스들을 계속해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링크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고 싶은데요. 아이오링크 데이터는 크게 세 종류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세스 데이터,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에 대응하는 값이라던가 디지털 신호에 대응하는 값, 그다음에 비주기적으로 요청에 있을 때만 전송을 하는 디바이스 데이터,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셋업과 관련된 데이터. 파라미터 셋업을 주기적으로 이제 주고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만 리드 라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파라미터 셋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디바이스 데이터로서 비주기적으로 요청에 의해서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고요.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에러나 원인, 유지보수 정보와 같은 이벤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로는 단선이나 과전압과 같은 알람이 그 예가 되겠죠.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로 좀 어떠한 그러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력 센서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한치, 하한치 파라미터들을 현재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PLC에서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PLC에서 어드레스를 땡겨와서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를 바꿀 수 있도록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옵저베이션에 가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값들 대해서 볼 수 있고요. 에러 카운트,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상태,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는 이벤트 이력, 알람이나 에러 내역에 대해서도 이 이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PLC에서 관련된 어드레스를 끌어다 쓰면 PLC나 PC에서 고객사에 원하는 그런 HMI 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한 것들이 아이오링크라는 통신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라메타의 상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이오 링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소개해 드렸고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이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